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윤미호입니다. 7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승세가 지금 몸에 체감이 되시나요? 꿈틀꿈틀하다가 아가미가 펄럭펄럭 대다가 밀리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7개월, 8개월이 넘는 에너지 웅축 기간 동안 에너지를 오랜 시간 동안 웅축해 왔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목이 터져라 상승을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고작 이 정도 상승에 이거 보고 상승을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이에요. 자, 보시면 드디어 이 박스권, 이 매몰대를 뚫어버렸어요. 뚫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었는데 이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의 2015년부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요만큼 나왔어. 이 바닥권에 근접하면 상승이 나오고 이 바닥권에 근접하면 폭등이 나오고 지금 상승은 이 정고점 매물대를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가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상당히 좀 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까지 밀려와서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의 일주일 동안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34, 이더리움이 21%죠. 다르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박스권을 뚫어버렸습니다. 박스권을 뚫었다. 이더리움이 이 박스권을 뚫고 밀렸지만 박스권을 뚫고 드디어 매물대 뚫고 갔어. 그 다음 매물대에 맞았죠. 다음 매물대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고점 매물대가 남았겠죠. 근데 이 매물대가 셀까요? 이 매물은 보시면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 공간 격차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순식간에 뚫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의 상승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과 코인 시장의 상승과 XRP와 BTC와 가상자산의 폭발적인 상승을 오랜 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었죠. 지난 주식시장에서 15년간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R&D에 집중해 왔고요. 주식, 유가, 금리, 환율, 재무제표, 거기에 코인, 블록체인 짧지 않은 구간 동안 여기를 접목시키게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병합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XRP가 27%, 이더리움이 21%, 자, 솔라나 8%, 도지 16%, 에이다 28%, 스텔라 77.51, 100%가 넘었지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급등이 나왔으면 에너지 응축, 물량 털고 다시 가는 겁니다. 체인링크 16%대, 아발란치 21%대, 헤다라 47%대, 알트코인들로 에너지가 이전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샤프링크 5188 이더리움을 추매합니다. 7월 16일 날, 7월 15일 날 샤프링크 7,421만 달러를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추매해주고 있다는 거. 기업 중 10곳이 30일간 16.5달러 이더리움을 매집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조셉 루빈이 샤프링크 세계 최대의 이더리움 상장 기업, 이더리움 보유 기업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을 넘어섰어요. 이 전략이 많이 보시던 전략 같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마이클 슈엘러가 황색점을 찍고 BTC를 매집하는 거잖아요. 이 전략이 이더리움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된다. 이걸 누가 진행한다? 조셉 루빈. 이더리움 이사의 의장이죠. 컨센시스의 창업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공동 개발자입니다. 그러면 컨센시스, 이더리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이죠. 여기의 주인은 달러의 주인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얘네가 직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현재 코인 시장의 상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의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원년이 2025년도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불확실성이 ETF를 통해서 해제가 된다. 스테이킹이 도입이 된다. 현물로 직접 샤프링크를 통해서 이거는 BTC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동일한 전략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인은 다시 한번 최대 주주가 뱅가드, 대주주가 블랙락. 여기에 월가의 주인장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인장들이다. 샤프링크는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셉 루빈이 취임하였다. 얘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현물 시장을 통해서 직접
매집한다. 또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쏘기 시작한다. 이는 곧 전체 알트코인의 시장과 맞물린다. 리플과 SEC 소송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하우스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SEC에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지배를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고 발표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옵션 승인, 이건 이미 승인이 났죠? 스테이킹 도입입니다. 여기에 알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 이게 왜 현재 제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의 상승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인지, 이게 전체 자산시장의 버블과 왜 맞물리는지, 이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는 주인장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고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 자료가 고스란히 남겠죠? 이 고점을 뚫는 데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얼마나 큰 버블이 올까요? 과연 XRP는 어디까지 갈까요? 과연 알트코인들은 이번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조디아 커스터디, 세계적인 커스터디 업체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모회사예요. 텅스턴 커스터디, 여기에서 인수를 완료합니다. 조디아 커스터디가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현직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중동으로 커스터디가 확장되어 나간다. 커스터디가 뭐죠? 코인을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즉 새로운 예대 마진이다.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끌어모아서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하는 시스템, 그게 예대 마진, 예대 금리 차이죠. 이걸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수백 년간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시큐리타이즈는요, 조디아 커스터디는 시큐리타이즈의 파트너 생태계, 여기 커스터디의 파트너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하나하나 업체가 세계적인 업체예요. 앵커리드 디지털, 비트고, 코퍼, 파이어블록스, 크립토아컴, 조디아 커스터디, 하나하나 업체가 세계적인 커스터디 업체이다. 여기에 프라임 브로커, 마켓메이커, 시장 유동성 공급자의 다시 한번 팔코넥스, 리플의 일원인, 리플의 자회사인 팔코넥스가 여기 담당을, 히든로드가 담당을 자리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히든로드로 정정할게요. 히든로드가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팔코넥스는 세계적인 프라임 브로커예요. 여기에서 글로벌 매출 책임자가 2024년 4분기에 대량으로 기관들이 XRP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었죠. 이미 가격 상승은 예약 버튼이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리플 역사상 가장 큰 최대 인수였던 히든로드, 이게 리플의 일원이 되었죠. 얘가 왜 시큐리타이즈의 마켓메이커의 일원일까요? 시장을 그들이 통제하기 때문이죠. 이 시큐리타이즈는요, 세계적인 커스터디, 세계적인 RWA 플랫폼이에요. 세계적인 STO 플랫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먼저 여기에 쩐주입니다. 블랙락, 모건 스탠리,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 SBI. 거대 기득권이 여기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제가 이 RWA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이전합니다. RWA 플랫폼은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CBDC를 발행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가상자산을 발행이 되죠. 심지어 채굴이 발행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NFT, XRP 레저를 통해서 XRP가 발행되죠. XRP가 XRP 레저에서 원유 역할을 담당합니다. XLS20를 통해서 NFT가 발행돼요. 그리고 STO, 토큰 증권과 RWA가 발행되게 되죠. 그 플랫폼 발행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제 채널명에, 소개명에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간 종이에 있던 돈의 가치가 이제 데이터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집 문서, 증권, 채권 등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화폐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이며, 코인은 진짜 돈입니다. 앞으로 이곳 코인 시장에서 진짜 부자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과 원리, 투자 철학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리플 중심의 메이저 코인과 세계 경제와 시장 흐름에 대한 통찰, 미래의 보물주는 이미 존재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의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지금 4차 산업의 대항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 화폐혁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토큰화로 이동하고 있다. 이 토큰화의 새로운 자산 시장이죠. 토큰화 시장. 그게 가상자산, STO, RWA 시장입니다. 여기에 폭발적인 유동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얘를 기초자산으로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왜 그러면 암호화폐도 은행이 책임진다. 이제 이거 7월 16일 오늘 나온 건데요. 미국 암호화폐 수탁 규정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참여한 금융기관들과 기관들이 바로 이 규제를 만드는 암호화폐 수탁 커스터디 규제를 만드는 그런 기관들이 바로 Fed, FDIC, OCC가 공동으로 설명을 발표해요. 여기 SEC와 통화감독청, FDIC, CFTC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4대 규제기관이 연준과 함께 이 커스터디 규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고객 암호화 자산 수탁 규정을 구체화한다. 암호화 키 관리 등 은행은 역할이 은행이 책임진다. 미국 은행 불확실성 해소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리플이 메타코에 의해서 커스터디 업체 스탠드 커스터디를 인수하게 되었죠. 이는 미국 SEC가 암호화폐 회계 규정 SAB 1, 2를 폐지했었어요. 올해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게 뭐냐 하면 전통금융권이 고객들의 코인을 보관하게 되면 은행의 대체 대조표에 코인을 보관하게 되면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커스터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이거를 폐지한 게 SAB 1을 폐지했다. 이것만으로도 코인 시장의 상승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미국 시장이 뚫리는구나. 전통금융권이 기관들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쏘겠구나. 충분히 그들은 힌트를 주고 있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을 한번 뒤집어서 그 뒤에 속면, 본질,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OCC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미국 은행은 사전 승인 없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코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오늘 스탠다드 차트대에서 세계 최초로 거대 메이저 은행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통금융권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거대한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가격 상승에 버블에서 찔끔찔끔 시작일 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은행 5천 곳이 암호화폐 사업 진출 가능해진다. 바로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사전 승인 규제 철폐로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은행은요, 은행의 단기순이익, 즉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있죠. 이 단기순이익을 님이라고 합니다. 즉 전체 운용 자산에서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이게 바로 은행의 단기순이익이죠. 그럼 핵심은 뭐죠? 예대 마진이에요. 이 예대 마진이 사실 전통은행의 커스터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5만 원, 1만 원 또는 100달러, 10달러,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화 이 돈에서 바로 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예대 마진.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바로 화폐 혁명입니다. 이미 그래서 리플이 왜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는지, 전통금융권을 통합하고 있는지, XRP 가격의 대변화 신호탄인가 충분히 신호를 준다. 대변화에 대한 신호탄은 왜 리플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고 있는지, 연준의 실시간 계좌와 접점이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스테이블 코인이 왜 5년 뒤에 5천 전 막대한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 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CIPS,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FedNow, 미국 중심의 연준, FedNow,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그리고 스위프트,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SPFS, 인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SFMS,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페이먼츠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페이넷 말레이시아, 중동 중심의 부나, 아프리카 중심의 모잘루프, 이 망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리플이 말입니다.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주인이 바로 리플렛. 리플렛 XRP는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거죠. 그렇기에 여기에 SBI, 리플, 스텔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왜 이번 상승장에서 리플과 스텔라가 먼저 치고 나갔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버블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직접 깨달으셔야 되겠죠.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는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멤버십에서 자세하게 확장됩니다.
장대하게 펼쳐주고 있죠.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